안녕하세요. 이성미 강사입니다. 학습 로드맵과 책 속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비전공자 IT 입문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 주변에 비전공자들이 참 많아요. 제가 학습 로드맵에 대해서 소개했을 때 시나리오에 들어갔던 첫 번째 사례가 되겠죠. 제가 지금 인턴십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인턴십을 진행하는 친구들 중에 지금 첫 번째 사례에 있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IT를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우선은, 예를 들어서, 식용과 또는 통번역학과 이런 과를 나와서 졸업을 했거나 또는 재학 중이거나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제일 먼저 그 겁이 나고 불편한 게 바로 IT 용어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고 하면서 더 새로운 용어들이 더 많이 나와졌어요. 예전에는 좀 컴퓨터 구조학 이런 거를 교양으로 듣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학교에서 지식적으로 얻어지는 게 좀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그런 컴포넌트들을 넘어서 정말 너무 많은 용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용어들이 먼저 잘 구분이 안 되고 어려워서 좀 접근하는 게 쉽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IT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우선은 좀 용어에 대한 내용들이 좀 쉽게 접근이 돼야 되고 전체적으로 인프라라는 단어 자체가 IT 용어로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같은 용어인데도 저는 비전자라고 얘기하는데 비전공자가 이해하는 용어의 뜻과 전공자가 이해하는 용어의 뜻은 달라요. 일례로 제가 얼마 전에 좀 친한 그런 지인을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30분 정도의 첫 번째 주제가 아마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거죠. 아마존이 지금 얼마나 많은 확장이 됐고 성장이 됐고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분을 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친구는 아마존 쇼핑몰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둘 다 아마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마존 하기 때문에 쇼핑몰을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웹 서비스를 붙여가지고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환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정해져 있는 틀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저는 AWS, 아마존 웹 서비스를 습관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아마존 하게 되면 당연히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은 아마존을 얘기하게 되면 당연히 도서 그리고 쇼핑몰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아마존 하면은 쇼핑몰과 도서를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는 아마존에서 책을 구입을 잘 안 해요. 예전에는 했지만 지금은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이제 구입하는 루트는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쇼핑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고 저의 베이스 지식 그리고 제가 생활하는 생활의 패턴에 따라서 용어를 인식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근데 IT 용어는요, 일상 용어로도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IT인들만 쓰는 용어들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용어에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책 한 권을 소개할게요. 바로 이 책입니다. 네, 보이실까요? 네. 자, 이 책은 제가 이렇게 먼저, 인프라 엔지니어의 교과서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네, 좀 큰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인프라 엔지니어의 교과서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교보문고에서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데 이 책이 만들어진 날짜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엔지니어 쪽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일하고 계신 분이 인턴십을 한다고 했더니 비전공자 아이들 데리고 인턴십 한다고 했더니 가장 먼저 소개해줬던 책 이 책이에요. 저도 소개받은 책이거든요. 시영님 감사해요. 소개해주셔서 소개받은 책이고 이 책은 2014년에 출판이 나왔어요. 2014년에 출판이 나왔고 자 뭐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2014년에 나왔으나 지금 보는데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저는 이 책 가지고 비전공자 친구들에게
이제 그 인턴십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을 비전공자 친구들이 인턴십을 시작할 때 요거 가지고 먼저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 뭐 클라우드 이렇게 방향을 좀 확장해 갈 때 이해도가 전혀 틀리더라고요. 사실 전공자라고 해도 듣기만 했지 실제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용어들도 많거든요. 네, 맞죠? 네. 그런데 비전공자인 친구들이 이 책을 통해서 용어라는 거를 정리했고, 들어봤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그 친구들은 저널을 읽는데 문제가 없게 됐어요. IT 관련된 저널 있죠. 네, 그런 뭐 전자신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저널들이 있는데, 그 저널을 읽는데 베이스 기초가 됐던 게 이 책이에요. 근데 물론 이 책 말고도 요거와 비슷한 책이 한 권이 더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그런데 이 책은 우선은 금액이 굉장히 착해요. 13,800원이고, 네, 금액이 착하고, 그리고 이 책은, 뭐, 엄청 자세히 잘 나와 있고, 뭐, 뭔가 딥다이브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은 아니에요. 굉장히 그냥 라이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비전공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이 책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인턴십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부산에서 이 책을 가지고 또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무려 40시간을 진행을 했었는데, 완전 비전공자들, IT 용어를 1도 모르는 친구들은 공부를 다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이 생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후에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해보면 이 책을 가지고 먼저 한 친구와 안 한 친구를 비교했을 때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강의를 할 때 코끼리 다리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책을 가지고 공부했던 친구는 제가 설명하는 게 코끼리 다리라는 걸 알면서 들어요. 근데 이 책을 공부 안 하고 수업을 듣는 친구는 제가 설명하는 게 코끼리 다리인지 모르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 다른 걸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업이 진행될 때는 핸즈온이기 때문에 다 따라와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전혀 다른 사고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작년에 사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중요성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책이 정말로 제가 설명하는 그런 인프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비전자의 첫 번째 책이어야 된다라는 거는 그냥 제 기준이에요. 제가 교육을 하면서 소개받았던 책이 2권 있었었고, 그 사이트도 몇 군데 있었었고, 제가 사이트도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비전자들이 첫 번째로 들어가서 보면은 좋은 아주 라이트하게 되어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릴 것이고, 이 책의 한 파트 부분을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전달해 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는 건 저 자신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떠먹여주는 교육은 이 책에서는 독이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책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책 가지고 공부했던 친구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턴십을 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의 그런 매뉴얼을 조금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면 인프라 엔지니어 교과서로 2명의 친구가 이렇게 인턴십을 하면서 정리를 한 게 보이죠. 이 2명의 친구 중에 이 친구의 이 노션 노트를 볼게요. 저는 이렇게 알려줬어요.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정리해와 라고요. 네, 정리해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1장부터 3장까지 일주일 동안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할 때 혼자 하지 말고 친구들이랑 같이 해. 같이 인턴십 받았던 친구들이 3명 있었거든요. 친구들과 같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친구가 같이 이거를 줌으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면서, 야, 너는 어떤 사이트에서 검색했어? 나는 이 사이트에서 검색했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누는 거죠. 나누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프라 그 엔지니어의 업무가 무엇인지, 이거는 전체 챕터가 11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조금 더 많아요. 조금 더 많은데, 요거는 제가 이 친구가 페이지를 빼놓지 않고 다 정리했으니까 이 친구의 페이지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 친구도 1장부터 11장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동일한 내용이었구나. 1장부터 11장까지였네요. 자, 박서연이라는 친구가 정리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전체 챕터는 이렇게 11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인프라 엔지니어의 업무가 무엇이다. 왜냐하면 책의 제목이 인프라 엔지니어 교과서잖아요. 그래서 인프라 엔지니어의 업무는 무엇이다 라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 돼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냥 업무는 간단하게 이런 업무를 합니다 라는 거에 대한 정리예요. 그래서 인프라를 설계할 때, 그 다음에 구축할 때, 인프라를 운영할 때,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 서브 주제가 요 첫 번째 1챕터 안에서도 서브 주제들이 이렇게 또 들어가 있어요. 서브 주제가 총 4개의 서브 주제가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서브 주제로 인프라 엔지니어 업무, 그 다음에 IT 인프라를 구성하는 요소, 그리고 기술자 관점에서 보는 인프라 엔지니어, 그리고 또 선정자, 장비를 선정하는 사람 있죠. 실제 이제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 장비가 어떤 환경에서 얼마에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될지를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선정하는 선정자 입장에서 인프라 엔지니어, 이렇게 총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인프라 엔지니어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업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엔지니어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먼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지, 우리가 이커머스 웹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웹서버가 필요합니다. 와스 장비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웹서버는 10대가 필요합니다. 와스는 5대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중화시키기 위해서 2대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백본이 필요합니다. 라우터가 필요합니다. 이런 뭐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과 성능과 이런 것들이 쭉 만들어지고, 기획서, 설계서 만들어주고 결정까지 들어가게 되겠죠. 요 작업이 끝나면 장비가 들어와요. 그럼 그 장비를 이제 엔지니어들이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니즈 분석이 끝나야 되고 어떤 설계 분석들이 다 끝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장비 조립하고, 그 다음에 장착시키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 설치하고, 뭐 필요하다면 펌웨어 업그레이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겠죠. 환경 설정을 해요. 웹서버 설치해서 환경 구성하고, 와스 구성해주고, 데이터베이스 구성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구성한 다음에 동작에 대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제대로 잘 동작하는지, 애플리케이션 운영되는데 문제 없는지 모니터링도 하겠죠. 그리고 어떤 트러블이 있게 되면 트러블 슈팅도 하겠죠. 그 다음에 부하 테스트를 합니다. 동접자라고 합니다. 동시 접촉자라고 해요. 동접자가 예를 들어서 금요일 오전에 프로모션을 할 때 동접자, 동시에 접속하는 사용자, 클라이언트 사용자, 여러분들이 되겠죠.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1000만 명에 한 번에 들어온다. 그러면 실제 1000만 명이 들어왔을 때 이 서버 장비가 문제없이 잘 동작하는지 부하 테스트까지 진행을 해주는, 이게 바로 인프라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프라 엔지니어의 기술을 습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인터그레이션이라든지 또 웹서버 기반 업계라든지 업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를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 장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용량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인프라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 그 제대로 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마치 잡지책에 있는 것처럼 몇 페이지 안 돼요. 되게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이 쭉 돼 있어서 그냥 읽어보면서, 이렇게 이제 심플하게 딱 돼 있어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읽어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책은 읽어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정리했다가, 자, 이렇게 퍼실리티 해놓고 서버, 스토리지 있죠? 서버와 스토리지, 저 지금 서버와 데이터를 대량으로 저장해주는 스토리지 있잖아요. 근데 서버라는 것도 있고 스토리지라는 것도 있는데 내가 서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정리하실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요 서버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서버라는 거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서버에 대해서 이미지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위키에서 서버라는 걸 가지고 위키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신 다음에 요 위키백과를 확인해 보고요. 요 내용을, 이런 게 서버구나.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서버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컴퓨터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장치라고 부르는 것도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그대로 캡처해서 요 내용을 그림과 함께 여러분 노션에다 여러분만의 노트로, 워크스페이스는 꼭 노션이 아니어도 되지만 여러분만의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콜아웃이나 또는 콜아웃 기능을 하나 써서 여기다 추가로 서버 기능을 넣어서 여기다가 채워 넣어줄 수 있죠. 그리고 위키 링크를 여기다 추가로 해서 집어 넣어주고, 필요하면 사진도 넣어주고, 이런 것들을 추가로 넣어서 여러분만의 어떤 그런
여러분만의 어떤 노트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챕터를 정해놓고 하세요. 일주일에 2개 챕터씩 정리한다. 내지는 일주일에 3개 챕터씩 정리한다.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요. 그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를 시켜서 저에게 질문하셔도 되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인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궁금증이 만들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지식들을 하나씩 채워가야 되는데 다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반드시 그 단어는 뭐 해야 됩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네,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방학 때잖아요. 방학 때 여러분 진짜 내가 이번 방학 때 한 달 동안에는 반드시 뭐 하겠다? 이 인프라 엔지니어 교과서를 정리하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서버, 운영체제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엔지니어의 성장까지, 그리고 여기 데이터 센터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제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할 때는 국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조사하세요. 네, 국내 데이터 센터면 이제 국내 CSP가 있어요. 국내 CSP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따로 조사하세요라고 제가 요 파트별로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 어떤 그 과제를 또 저 유튜브 할 때 올릴게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과제를 하신 다음에 저에게 어떤 노션 링크를 전달해 주신다든지 이메일로도 괜찮고 댓글로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그 내용들을 보면서 잘못 정리된 게 있다거나 내지는 거기서 또 어떤 코멘트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그런 코멘트를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책은 우선은 전체적인 그런 IT 용어는 다 나와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운영체제라든지 서버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이거 전공자들도 듣기는 들었지만 구체화시켜서 용어를 정리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면접을 보러 가면 여러분이 IT를 전공했습니다. 무엇을 전공했습니다 하게 되면 딥다이브한 질문도 하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용어 있죠. 네,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든지 클라우드 관련된 그런 수업을 들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저에게 클라우드를 설명해 보세요. 라든지 스토리지에 대해 설명해 보자는 아주 그냥 굵직한 용어들 있죠.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막힘없이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당연히 배운 사람이 용어는 자신이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는 거다. 본인이 머릿속에만 있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반대로 설명을 해보라고 합니다. 항상 저에게 설명을 해보세요. 저를 이해시켜 보세요. 제가 1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이해시켜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이런 방법으로 정리해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장이 돼도 괜찮고 한 달 동안 너무 길게 가면 지치니까 그냥 1장부터 11장까지를 딱 나눠서 하루에 3장씩 나눠서 나는 4주 만에 마무리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책을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의 그런 재생 목록으로 해서 하나 또 만들어 드릴게요. 왜냐면 이 책은 비전공자들이 그냥 보기에는 조금 감이 잘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좀 학습 가이드라인 그리고 간단한 설명과 함께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 사이트 참조하시고 요 페이지 참조하시고 요 문서 따로 요약해서 더 집어넣으세요. 요즘에 국가정책으로 이런 클라우드 사업이 왜 필요한지 또는 국가정책으로 데이터 센터에서는 그린 데이터 센터, 그린 존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추가로 또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책을 한 달 안에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이 책에서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필요한 내용들, 이 책의 이 부분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라는 거는 제가 별도의 영상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책은 이렇게 인프라 엔지니어의 교과서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책 챕터는 이렇게 들어가요. 인프라 엔지니어 업무, 그 다음에 서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는데, 자, 렉마운트 서버가 있고 타워용 서버가 있거든요. 실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들은 이렇게 렉마운트가 있고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게 타워형 서버들이죠. 대탑이라고 여러분 보는데 실제 이제 서버입니다. 그리고 서버의 종류가 엔트리, 미들레인지, 하이엔드 서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IAA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텔 CPU를 탑재하고 있는 서버들이 있고요. 서버를 그럼 선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되냐? 서버 안에 저장되어 있는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레이드도 있고 NIC도 있고 PSU라는 용어는 여러분 좀 생소하잖아요. 이런 거 NIC라는 용어도 생소하잖아요. 이런 거 반드시 용어 정리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돼요. 자, 얘는 그 NIC, PSU 등등에 대해서 레이드라는 것도 좀 생소할 거예요. 레이드 설명은 뒤에도 따로 나오지만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스케일아웃, 서버 개수를 확장할 것이냐, 서버의 그런 용량을 늘릴 것이냐, 스케일업이 있고요. 스케일아웃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그리고 CPU에 대한 설명이 또 들어가 있죠. CPU, 인텔 CPU 요 칩에 대해서 설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죠. 메모리 어떻게 생겼는지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메모리에 있는 구조, 그 다음에 디스크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스크 종류 있고요. 그리고 레이드라고 하는 어떤 그 스토리지를 좀 안전하게 사용하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상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 소개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IaaS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SaaS라고 하는 거, PaaS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2장 서버 파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꽤 많은 내용이고요. 저는 1장 부분을 빼고 2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 설명할 때 친구들에게 데스크탑 뚜껑 열어서 실제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드웨어를 먼저 보고 나서 요거 조사하도록 했거든요. 저도 관련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3장은 운영체제에 대해서 들어가요. 당연히 운영체제는 윈도우즈도 있고 리눅스도 있고 또 유닉스도 있겠죠. 그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4장에서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라우터가 무엇인지 또 스위치가 무엇인지 네트워크는 어떻게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뭐고 랜이라는 게 무엇이고 웬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런 용어에 대한 내용들이 쭉 들어가고 라우터의 역할, 그 다음에 스위치의 역할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도 쭉 들어갑니다. 이 친구는 이제 저랑 수업을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까지 꼼꼼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렇게 여러분도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스토리지가 들어갑니다. 앞서서 서버에서 봤던 이제 레이드라는 것도 나오지만 그 전에 다스냐, 나스냐, 센이냐 요거부터 구분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용어로 레이드, 핫스페어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 외부 스토리지, 그 다음에 로컬 스토리지, 스토리지에 대해서 어떤 용어 그리고 thin provisioning이라는 용어가 무엇인지 이런 용어들은 전부 다 인프라 엔지니어들이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익숙해지진 않더라도 한 번은 여러분이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서 아 이런 단어가 있었지라고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네. 인프라를 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이 인프라를 오래 하다 보면은 그 용어들을 그냥 쉽게 사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항상 용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 책은 그걸 정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네, 데이터 센터라는 게 무엇인지, 데이터 센터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컴퓨터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죠. 컴퓨터 아파트입니다. 근데 컴퓨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구성을 해야 되는지, 네, 그렇게 여기다 이제 이런 장비들을 렉 장비라고 하는데, 렉 장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렉마다 이제 그 렉과 렉 사이에 공기가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의 사항도 나오고 그럼 서버들을 모아놓은 그런 서버 아파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솔루션과 보안,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하드웨어들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아예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솔루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솔루션 사업을 해주는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솔루션을 구성할 때는 항상 우리가 보안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또 서비스를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또 정의를 해주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프라 실제 운영을 할 때는 장비들을 구성을 했으면 장애 대응을 해야 된다. 어떤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진짜 고장인지 아니면 고장 났을 때 어떻게 자동화시켜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할 것인지 그러한 이야기도 나눠줘야 되고요. 병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병목은 이런 게 병목이죠. 제가 여기에서 병목이라고 하는 거
네, 해볼게요. 병목은 자, 이미지 검색해보면 병을 구슬을 잔뜩 넣어서 한 번에 확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구슬이 서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막혀서 안 나오죠. 이게 병목 현상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이렇게 동작을 하다가 갑자기 트래픽이 한 곳으로 딱 몰리게 되면 여기서 병목이 일어나죠. 이 병목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병목을 넓게 펼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한 번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분산시키거나 이렇게 해주면 병목이 해결되겠죠. 그래서 그 서비스 운영에서도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런 병목 현상들 발생하는 포인트가 어디인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안에 보시면 대규모 인프라, 네, 대규모 인프라단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주의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 CDN, 대규모 인프라에서 CDN이라는 용어는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에서 대규모 인프라에서는 CDN을 통해서 좀 서비스를 엣지라고도 부르고 네, 엣지 네트워크라고도 부르거든요. 이런 CDN에 대한 설명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인프라 엔지니어의 성장, 여러분이 이제 인프라 엔지니어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역량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까지 인프라 엔지니어의 업무부터 시작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당부의 글로 이 책은 정리가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한번 읽어보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정리하고 모르는 단어는 찾아서 네, 요약까지 집어넣어서 필요하면 사진을 집어넣고요. 해서 여러분의 노트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노트 정리를 하면서 만들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저에게도 꼭 소개시켜 주세요. 네,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 그러면 저도 거기에 되게 또 코멘트를 드릴 수도 있고 또 감동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버 부분부터는 제가 또 일정을 잡아서 영상으로 또 전달을 해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여러분에게 추가로 참조했으면 좋은 그러한 정보 그리고 사이트 이런 것들 유튜브도 굉장히 괜찮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인프라 엔지니어가 이 책을 보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유튜브 사이트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들을 아주 재미나게 맛깔나게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 몇 군데를 알려드리면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한 번씩 액세스 해볼 수 있는 유튜브 링크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프라 엔지니어 교과서라는 책을 소개해드렸고요. 이 책은 제가 따로 지원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회사에 있는 동료분께서 소개를 해주셨고 시영님이 소개해 주셨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하나 구입을 해서 봤다가 이 책 가지고 인턴십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인턴십 하는 친구들에게 구입을 요청했고 그 구입된 책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했고 또 제가 부산에서 그 교육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 부산에서도 첫 번째 교육은 이 책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만족도는 꽤 높았습니다. 근데 다 호불호가 있겠죠. 어떤 분은 좀 좋았다, 어떤 분은 좀 어려웠다, 어떤 분은 좀 너무 라이트해서 가벼웠다라는 호불호는 있겠지만 처음 인프라 쪽을 이제 IT 쪽을 하시는 분에게는 첫 번째 책으로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저는 책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